이번에 수술한 아이는 6살 폼피치 아이고요.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진단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환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번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질환들이 진단이 됐냐면은 양측 슬개골 탈구 4기, 유선 종양, 이 왼쪽에 2개, 오른쪽에 2개가 관찰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방광 안에 결석이 확인됐었고, 자궁 확장, 그 다음에 치주염, 스케일링을 받은 지 오래돼서 치주염이 심하게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런 거는 건강검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. 건강검진도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이 놀라셨죠. 네, 병원에 자주 가실 일들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을 통해서 또 한꺼번에 또 여러 가지 수술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니까 많이 놀라셨습니다. 되게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질환들이 관찰이 된 건데 보통 동물병원에서 뭐 심장사상충을 한다거나 연간 예방접종을 진행을 한다거나 해서 수의사를 만날 일들이 조금 많으셨다면 이제 사전에 조금 스크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죠. 이번에 그 수술 기획을 한 거는 방광 결석 제거하는 수술, 그리고 중성화 수술, 그리고 유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이 3가지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3개월 후에 슬개골 탈구 4기 있는 걸 교정을 하면서 이제 스케일링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 수술 기획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는 시간적으로 가능할까?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 마취가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. 수술 시간을 생각을 했고, 2번째는 멸균이 잘 유지가 될 것이냐. 방광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멸균을 유지하려고 해도 소변 자체가 복강 안으로 유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. 소량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. 되도록이면 다른 수술과 병행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방광 결석 제거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에 진행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총 2시간 중에 나머지 1시간 정도가 이제 재우고 깨우고 하면서 플러스 광범위한 피부 절개 하고 난 다음에 봉합하는 것 같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. 수술을 5가지를 다 할 수 없느냐? 다 할 수 있죠. 근데 슬개골 탈구 수술까지 같이 교정을 해요. 그러면 수술 시간 대략 한 6시간? 5시간? 잡는다고 하면 가능은 하죠. 근데 끝나고 나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? 그리고 체외 수술과 체내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거가 멸균을 유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체내 수술이 필요한 자궁 적출술하고 방광 결석 제거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유선 종양은 같이 제거를 했던 거고 다음번 진행할 때 체외 수술, 복강 외 수술인 슬개골 탈구 양측하고 이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수술 중에 제일 저희가 주의 깊게 하는 거는 마취 보는 사람이 한 명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20개, 30개 되는 정도의 항목을 진짜 수기로 다 기록을 하면서 관찰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수술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처치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취사가 마취를 보는 동안에 경각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수술 이후에 마취 회복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마취 중에 생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사후에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데이터 상에서 혈압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또는 심전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등등등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마취 회복 이후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그때도 이제 환자이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궁 같은 경우는 적출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거의 없고요. 방광 같은 경우는 시기 관리를 이제 해야 되고 결석 성분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석인지에 따라 처방될 수 있는 사료들이 정해져 있어서요. 그거를 먹으면서 주기적으로 다시 재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를 수의사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
보호자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처방치 사료를 먹다가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일반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, 또는 관리 차원에서 먹는 결석 사료들이 있어서 그런 사료들을 평생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. 방광 보조제를 꾸준하게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. 그건 이제 어떤 결석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유선종양 수술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피부 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마약식 진통제를 처방을 한다든가, 또는 재활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, 재활 치료가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정형외과 환자들 걷는 거, 뭐 물리치료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본원에서 하고 있는 그 레이저 치료라든가, 또는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,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해서 냉찜질 해주는 거를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통증 완화, 그다음에 염증 완화 목적으로 그런 것도 병행을 해줘야지 이제 아이들이 그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너무 잘 됐어요. 수술 잘 됐고, 수술 시간, 그러니까 제가 수술 끝나고서 가장 만족도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? 수술 너무 좋았다라고 느낄 때는 첫 번째는 그 팀원들끼리 코워크이고요. 그 내에서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느냐,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, 그러니까 술자의 원하는 방향대로 어시스턴트를 움직여줬는지, 그리고 마취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가 이제 수술 끝나면 딱 느껴지기는 해요.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. 나와서 실제 수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멸균 상태 유지 잘 되면서 수술 잘 지냈다고 느꼈고, 그리고 수술 이후에 아이들 평가를, 그러니까 아이 평가를 했었는데 통증이 있죠. 아픈데 진통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던 것 같고, 그 수술 이후에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멸균을 잘 유지해도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수의사들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감염 없이 지금 실밥 제거까지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조직 검사 결과하고 이제 결석 성분에 대한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.